안녕하십니까. 트러스원 자산운용 연금 포럼 강창입니다. 저희 포럼에서는 그동안에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 퇴직 후에도 각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 트러스원 TV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회로 최근에 아버지의 일대기를 써서 책으로 냈고 또 이어서 자신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강현 전 금투협 동호회 회장님을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정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강현입니다. 예. 그 정 회장께서 업계에서 퇴직하신 후에 예. 그 여행 전문가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한 이야기라든지 그 여행기를 책으로 낸 이야기는 저희 연금 포럼 블로그에 소개한 일이 있는데 지난해 그 봄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로 여행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속이 근지러워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는 이제 은퇴 후에 뭐 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좀 찾다가 한 9년 전부터 성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곡 발표회를 이제 한 차례씩 그 관객들을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그 한문서에 관심을 가지고 한문서예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 입출입이 부자연스러운데 집에서 이 붓글씨를 쓰면서 이 도를 닦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역사 공부를 해서 문화해설사 공부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고 더러 나가서 좀 우리나라 서울의 5대 궁궐 그 다음에 이제 경양 각지에 있는 조선 왕릉들을 제가 거의 해설을 다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더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그 역사를 쓴 책을 금년에 뭐 봄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한여름 그 책 쓰는데 시간을 다 뭐 시간을 다 보냈다기보다는 뭐 거의 집중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주위에서 보면은 자신의 역사 또는 가족의 역사를 쓰는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보면은 요번에 쓰신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예. 우리들의 아버지 운석이 호시죠? 예, 아호입니다. 운석 정자 하자 생자 어른 이런 이제 책 제목인데 그 책을 쓰기로 한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형제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총책을 맡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연전에 예. 그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일본 사람 그 다치바나 씨가 쓴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 이런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이게 봤더니 그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그 역사를 쓰게 해봤다는 그 사례들이 충실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쓰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내가 있을 때까지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더니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내 것을 쓰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역사를 쓰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마침 금년 초에 저희 집에 형이 당신의 회고록을 판문점의 협상가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내왔길래 이건 뭐 참 부럽기도 하면서도 나도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의 성격으로 봐서 분명히 아버지가 뭔가 기록을 남겼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나한테 넘겨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쓸 용기를 냈고 제가 또 이제 그 형제들 모아서 회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직접 책을 내본 경험이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예. 그 아버님의 역사를 간단히 좀 요약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버님은 그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64년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예. 참으로 그 드라마틱하다 그럴까 도전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 그 64년의 4년의 그 삶을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줄까요? 글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3.1 독립만세가 있던 김인현에 태어나셔서 어려운 그 시골에 빈농의 아들로 참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뭐 한문 공부를 좀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17세 되던 해에 전주에 있는 한약방에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4년간 한의 공부를 했고 가정의 어떤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주, 북만주의 철도의 최종착역인 자무스까지 가서 나름대로 그 흥룡강성 있는 소련 국경 있는 데입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아무르강 바로 밑에 그 송화강하고 아무르강이 그 흥룡강이 만나기 전에 자무스시에 가서 살면서 또 빨리 돈을 벌으셔가지고 22살에 할아버지한테 그 소장만 하던 할아버지한테 논도 5마직이나 사주시고 그리고 와서 또 우연찮게 은인을 만나서 한약종상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약방을 잘 하시다가 해방이 돼서 나오는데 바로 나오질 않고 그때 저희 형이 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만 100일이 넘어야 그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9월 말쯤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은 이미 그 북만주에서 9월 말이 되면 아주 기온이 엄청 져서 엄동 설안이 가까운데 그때 출발해서 45일간에 거쳐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만주에 다니실 때는 평상시에는 원산으로 해서 청주로 해서 도문으로 해가지고 목단강을 거쳐서 자무스까지 다니셨는데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나가고 소련군들이 들어오는 와중에서 모든 교통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쪽 기존 라인은 없어지고 대도시 중심으로 자무스에서 하얼빈으로 하얼빈에서 장춘으로 장춘에서 세냥으로 세냥에서 다시 단둥으로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그때도 건너기가 없어서 야밤에 배를 빌려서 건너오고 또 천신만고 그때 예성강까지 왔는데 38 이북이 돼서 예성강도 건널 수가 없어서 밤에 또 건너다가 또 저희 형을 빠뜨려서 또 강에서 건져오고 이런 그 애로 끝에 45일 만에 전주에 도착해서 겨우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그 27살이라는 나이에 저희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 동생 또 어머니 동생 또 아버지의 큰 고마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생질이죠. 이렇게 그 많은 식구들을 그 다 인솔해서 내려오는 그게 27살에 지금 22살에 논을 사주고 27살에 그 전쟁 같은 그 지옥에서 탈출을 한다는 게 그 참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걸 잘 마무리해서 한 사람 다치지 않고 고향까지 왔다는 데에서 참 저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그 아버님의 일대기를 읽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그 우리 아버지께서 남겨놓은 기록도 없고 제가 또 들은 말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정 회장께서는 그걸 쓸 수 있었던 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아버님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께서 남겨놓으신 무슨 기록이라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지. 예, 그 다행스럽게 저희 아버님께서 회갑이 지나시고 그 전에도 이제 혈압으로 여러 번 그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운명을 예감을 했는지 회고록을 쓰셨어요. 회갑이 지나고 그리고 그 고향 땅에다가 5,000평을 사가지고 조상들 묘를 한쪽으로 이장을 해서 가족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육필 회고록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쓰는데 일대기를 쓰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고 또 이제 고향에 한 27년간 아버지 돌아가신데 사시는 어머니를 가끔 찾아뵙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아들이 오니까 얘기가 고팠던 어머니께서 제가 물어보지 않은 얘기도 해주시고 했던 게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제 뇌리 속에 이게 갇혀가지고 그게 다시 글로 풀어질 수 있었는가. 하여튼 저는 어머니하고 소통했던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아버님께서 받으신 교육은 그 보통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년 7개월, 예. 그리고 한문 서당 1년, 그리고 동절기 서당 9개월, 합쳐보니까 3년 4개월밖에 교육을 못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 한의사 자격심에 합격하시고 명의로 그 일대 소문이 나실 수 있었을까?
그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하고는 다르게 엄청 그 어떤 그 노력형이었고 돌파형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농, 이 처량할 적의 빈농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전주에서 한약방 견습생을 할 때도 새벽 2시까지 자보신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의사를 보니라고. 그렇게 하고 또 당신이 목표한 게 있으면은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 후에 와서 고향에서 한약방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의서를 놓지 않고 책을 읽으셨던 것 같고 특히 아버지의 의술을 더 한 단계 올려준 건 한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하시면서 그 수많은 의서,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경희대 한의대 전신인 동양의과대학의 통신강의록을 책이 다를 정도로 열심히 보고 메모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40세 정식 한의사 자격을 따셨나요? 예, 국가 이제 고시를 통해서 한의사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버님 자신이 그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녀 교육에도 유난히 관심을 기울이신 것 같던데 그 아버님의 교육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글쎄요, 조금 유별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뭐 하면 난 저건 우리 아버지 하던 대로 안 할래 그런데 반대로 저희 부친께서는 그 표현이 뭐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에 좀 한이 맺힌 분이 되었어요. 학교 다니고 싶었었는데도 그 납부금을 못 내서 중도에 그 고만둬야 되겠고 서당도 중도에 고만두고 그랬던 그 어떤 그 공부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런지 내 자식들은 절대 그런 한이 없게끔 충분히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좀 극성스러울 정도로 그 저희 그 국민학교 이게 초등학교죠. 다닐 때는 사촌회장을 뭐 다른 사람한테 안 내주고 아주 독점해서 계속 하시고 또 저희 친자녀가 다니지 않은 저희 고향에 있는 중학교 조카들이 다니는 중학교 사촌회장까지도 조카들 교육을 해서 맡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형제들 사촌까지도 면소재지에서 초등학교, 도청소재지에서 중학교, 또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유학을 보내면서 공부를 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는 본인의 자녀분들만이 아니고 그 본가의 조카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형제분들의 자녀는 물론 그 처가의 조카들 그러니까 어머님 형제분들의 자녀들의 생계 교육까지도 지원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글쎄요, 뭐 좀 얘기가 사실은 저희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도 6.25 전쟁 시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신 분이 저희 아버님 한 분이었고 또 저희 외가도 외삼촌도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의지할 사람이 저희 아버지 한 분이셨는데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생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그 오래된 집성촌에서 저희 그 집성촌이 한 750년대 집성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유교적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도리와 도덕, 유교적인 개념이라서 누가 됐든 간에 집에서 능력 있는 자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저하지 않고 조카들 불러다가 저희 그 사촌들도 초등학교 다니다가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와서 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했고 저희 외사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성가를 해서 이렇게 나갈 때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크고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런 아버님의 역사를 쓸 때 미담이랄까 좋은 얘기만 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읽어보니까 그 아버님의 결점이랄까 예를 들면은 뭐 이 아버님의 거칠없는 말투가 상처를 남들에게 준 일도 있다는 뭐 그런 식의 그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그 책의 기록이라는 건 뭐냐 미화시키기보다는 정직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쓰는데 아버지의 단점도 해야 된다. 좀 표현을 그래도 좀 제가 정화시킨 겁니다. 좀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젊은 시절에 만주에 있을 때 짧은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해서 조직 생활을 아주 짧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혼자 전부 다 그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고 또 한의사가 되시고 많은 환자들을 거두시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했던 분입니다. 자존감도 강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우리 이제 흔히 말하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역지사지로 얘기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부친은 그런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당신이 생각한 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서 평생 데려다가 거두고 한 조카들마저도 그 아버지 말에 상처받고 속이 많이 상했을 때가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야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뭐 그냥 아버지 화나셨는가 보다. 욕하셨다. 그런데 그 아마 우리 사촌들만 해도 큰 상처 입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솔직하게 아버지의 거침없는 말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또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기타 또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도 상처받고 멀어진 분들도 많았을 거리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과 그 열정의 삶을 살아낸 그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돌아가신 데 대한 그 애통함과 아쉬움을 무거운 짐을 벗고 잠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던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64세에 돌아가시니까 많이 참 애통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에도 무거운 짐 벗고 고향에 잠드시다 이런 걸 썼지만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17살 때 그 이 작은 고모님 댁에 소장료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 위에 형들이 안 가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등짐을 지고 무겁게 심리가 넘는 길을 지고 가면서부터 이제 어떤 모티브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거운 짐을 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평생 그 무거운 짐을 못 내려놓고 지시다가 자식들한테 효도도 못 받고 그냥 64년 사시고. 막내 동생이 졸업하던 해입니까? 그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홍대 몇 남매였죠? 저희가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막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하려고 하던 해에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돌아가시지만은 드디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용 중에 그 아버님에 대한 그 뭐랄까 정회장 형제분들의 이 회고담이랄까, 예, 그 추억담이랄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렇게 다른 형제분들이 쓴 거를 본인이 읽어보고 예. 그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저하고 형은 2살 차이뿐이 안 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슬하를 떠나서 이제 객지에서 이게 나와 있었는데 저하고 형이 그 공유하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하고 그 밑에 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남아있던 추억이 공유하는 추억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제가 이제 좀 사고를 쳐서 매를 많이 맞았는데 무서운 아버지, 그 혼내는 아버지였는데 밑에 동생들은 우리 아버지처럼 부드럽고 그 인자하시고 한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세대 간에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아버지도 혼낼 때는 혼내지만 이렇게 또 인자한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 이 책을 쓰면서 또 이 얘기를 해보고 동생들이 써온 글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의 역사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난 후에 그 형제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소회담이랄까, 예. 특별히 뭐 이렇게 바뀌어진 일이 좀 있습니까? 그 이제 몇 차례 제가 이제 소집을 해서 형제들이 이제 뭐 출판 회의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책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어릴 때 같이 살을 비비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입을 저고 했지만 요즘에는 뭐 핵가족 시대가 돼서 만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님의 그 일대기를 내면서 의외로 형제간에도 소통하는 기회가 참 많아서 정말 중요한 소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자주 만나자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이 되고 제가 이제 주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일찍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책을 이제 아버지 그 묘소의 상석에다 헌정을 하고 또 이제 산소 앞에 둘러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다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아버님 비석 옆에다 또 책을 한 권 묻고 왔습니다만 돌아오면서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도 참 너무 좋았다. 우리 좀 자주 만나자. 이 형제간에도 몰랐던 얘기, 소통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게 소중한 소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모님의 역사를 쓰고 싶은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뭔가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더라 조언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좀. 글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컨텐츠를 제가 스스로 이제 아버지 회고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니까 출향기 이전 또 젊은 시절 그 다음에 결혼 이후 6.25 전쟁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차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다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제 하나 못 찾은 게 분명히 어릴 때는 봤던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죠. 그래서 어떤 이 얘기의 줄거리를 찾아가는 게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사진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소통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이런 추억을 공유하고 그게 이제 시간이 가기 전에 더 한 사람이라도 좀 떠나기 전에 그런 추억을 공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숨겨 있는 자료, 뭐 편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모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중한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간에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쓰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n분의 1씩 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떤 소중한 기억들이 관련된 자료들은 꼭 보관하라. 잃어버리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 우리 정 회장 아버님의 그 역사를 쓰면서 이제 본인의 역사도 써볼 계획이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일본인 그 문필가죠 다치바나 다카시 그분이 쓴 나의 역사를 쓴다는 거.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니쿄 대학이라는 대학의 한 학기 코스로 열 몇 시간 동안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수강생들이 자기 역사를 쓰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제 학교에서 성인교육 일환으로 그런 코스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개 본인의 역사를 쓰는데 어떤 준비를 거쳐서 어떻게 써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구상 같은 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쓰긴 써야죠.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일대기를 쓰게 된 것도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을 보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누가 가장 영향을 미쳤는가 했더니 역시 아버지였어요. 그 은혜로운 아버지 얘기를 빼놓고 내가 내 얘기를 쓴다는 게 조금 죄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쓰자. 근데 다행히 자료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도움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썼는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꼭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는 걸 몇 개를 한 뒤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살아왔던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세로 쓸 것인가 가장 정직한 자세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흔히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 표현을 많이 쓰고 경쟁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제 기록을 쓴다는 건 정직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그런 해보고 싶은 걸 더 해보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저의 이제 어린 시절 청소년기 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또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경쟁에서 애증이 얽혔던 그런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서서히 적어가면서 해보고 싶은 걸 좀 더 한 뒤에 그 책을 쓸 생각입니다. 꼭 그 계획이 성취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금투협 동우회 정강현 회장을 모시고 본인의 그 아버님의 일대기를 쭉 써온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자신의 역사를 쓰겠다는 그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오늘의 이 얘기가 좀 참고가 되주셨다면 저희로서는 영광이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